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신문이나 뉴스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금리 지표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준금리가 올랐다, 콜금리가 내렸다 하는 뉴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셨을 겁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면 모든 금리 지표를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신문에서 기준금리, 콜금리, CD금리라는 말 자주 보셨죠? 오늘은 이 금리 지표들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경제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드립니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정하는 금리 체계의 기준이 되는 금리예요. 1년에 8번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모든 금리의 기준점이 됩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역할이죠. 기준금리는 금융기관과의 거래 기준이 됩니다. 7일물 환매조건보증권 매매, 자금조정 예금 및 대출 등에 적용돼요. 이 금리가 변하면 다른 모든 금리도 따라 움직입니다. 기준금리를 수도꼭지라고 생각해보세요. 한국은행이 꼭지를 열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고 잠그면 돈의 흐름이 줄어듭니다. 경제 상황에 따라 조절하는 거예요. 콜금리는 은행들끼리 하루나 이틀 정도 아주 짧게 돈을 빌려줄 때 적용하는 이자율입니다. 금융기관 간 초단기 대차에 적용되는 금리예요. 은행도 일시적으로 돈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여유가 있는 다른 은행에서 급하게 빌리는데 이것이 콜거래입니다. 시중에 돈이 얼마나 잘 도는지 알 수 있는 지표죠. 2008년 3월 이전에는 콜금리가 통화조절의 주요 수단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기준금리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콜금리는 기준금리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금리예요. CD는 양도가 가능한 정기예금 증서예요. 은행이 자금 조달을 위해 CD를 발행하고 투자자는 투자 목적으로 이를 매입합니다. 은행이 돈을 빌릴 때 내는 이자율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CD 만기는 30일 이상이며 주로 91일물 3개월이나 181일물 6개월 금리가 대표적입니다. 과거에는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로 많이 사용됐어요. 기준금리는 콜금리에 즉시 영향을 미치고 장단기 시장금리, 예금 및 대출금리 등의 변동으로 이어집니다. 궁극적으로는 실물 경제 활동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죠.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은행 대출 이자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집이나 차를 사기 위한 대출 부담이 줄어들어 소비와 투자가 활발해집니다. 경기를 살리는 효과가 있죠. 반대로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예금 이자가 높아져요. 저축이 유리해지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립니다. 과열된 경기를 식히는 효과가 있어요. 대출 약정서를 보면 CD 금리 플러스 1.7% 또는 잔액기준 코픽스 플러스 1.3% 같은 식으로 표시돼요. 기준금리에 은행 마진을 더한 것이 내가 내는 대출 이자예요. 2010년부터는 코픽스라는 새로운 대출 기준금리가 도입됐어요. 은행권의 자금 조달 비용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CD 금리보다 변동폭이 작아 안정적이에요. 국고채 금리와 회사채 금리도 중요한 지표예요. 국고채는 정부가, 회사채는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율입니다. 이것들도 시장 금리의 흐름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죠. 2026년 1월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50%입니다. 환율 상승, 부동산 가격 상승, 물가 압력 등을 고려하여 당분간 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돼요. 금융통화위원회는 1년에 8번 모여서 기준금리를 결정해요. 물가와 성장 흐름, 금융 안정 측면의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다음 회의는 1월 15일이에요. 정리하면 기준금리는 모든 금리의 기준점, 콜금리는 은행 간 초단기 거래 금리, CD금리는 은행의 자금 조달 금리예요. 이 세 가지만 알아도 경제 뉴스가 쉬워집니다. 퀴즈. 나라 경제의 기준이 되고 1년에 8번 결정되는 금리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기준금리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금리 전문가예요. 경제 뉴스를 자신있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배운 금리 지표들을 알면 여러분의 예금, 대출 투자 결정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금리는 우리 생활과 정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다음에도 유익한 경제 지식으로 찾아올게요.